지난 7월부터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은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신림역을 시작으로 서현역, 대전교사 칼부림 사건을 포함해 지난 보름 동안 사상자가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모두 8건입니다. 이외에도 2건 이상의 칼부림 사건과 27건 이상의 테러 예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련의 사건들이 모방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봤는데요. 심리적으로 불안한 이들이 타인의 범죄를 접한 후 억눌러온 분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범죄를 모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분노 범죄는 비단 이번뿐만은 아닌데요. 2017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회 불만에 의한 우발적 살인 사건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자 지난해부터 이상동기 범죄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는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만큼 사전 예방이 어렵습니다. 묻지마 범죄의 주체는 주로 정신질환자나 사이코패스, 사회적 불만 소지자, 그리고 충동조절 장애자 등입니다. 과잉 분노 상태에서 사회와 단절되고 관계성이 부재해 이런 분노가 조절될 기회가 적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걸까요? 분노 조절 장애는 말 그대로 분노를 통제,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으로 간헐적 폭발 장애라고도 합니다. 뇌 편도체와 전전두엽 소통에 이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편도체가 느낀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전전두엽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소 쉽게 분노하거나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분노 조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화를 내지 않고 참는 사람 역시 분노 조절 장애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겉으로 화를 내지 않을 뿐 편도체는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평소 화를 내지 않던 사람이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여겨 버려두면 폭력성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중 간헐적 폭발 장애는 공격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공격의 정도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촉발되는데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간헐적 폭발 장애에 따른 심리적 질환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평소 분노를 통제하기 어렵다면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날 때 숫자를 세거나 특정 무늬를 유심히 보고 주변에 있는 물건의 개수를 세어봅니다. 최근 들어 화를 유발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눈에 잘 띄는 곳에 화내지 말자, 폭발하지 말자 등의 문구를 써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분노, 중요한 건 적절한 해소법입니다.